확실히 이제 물가 주범인 이 에너지 쪽이 예. 잡히는 것 같은 예. 부분이고, 하여튼 뭐 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 예. 그때가 이제 저는 주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너지 섹터만 기여하고 나머지는 빠져서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정점이 그 피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PBR하고 ROE로 본 국내 시장은 분명히 저평가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6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입니다. 예. 정신없이 가는데요. 어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도 또 마이너스 한 1%까지 예.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뭐 원숭이 두창 그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나스닥 선물도 좀 약해지니까 아침에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괜찮았다가 예. 나중에 이제 장 빠지기 전에는 보면 뭐 홍콩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질 걸 먼저 선반영한다 그런 흐름이었는데, 선반영 치고는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험악하게 빠졌어요. 예. 너무 험악하게 빠졌고, 사실 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어제 파월 의장 그 증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뭐 험악한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얘기 들었지만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계속해서 반대 매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게 돌더라고요. 어제 JP 모간인가 예. 창구에 JP 모간으로 나오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언급 한번 했었잖아요. 예. CFD 계좌라고. 예. 그게 실제로 코스닥이랑 여러 창구에서 보니까 종목별로 예. JP 모간 뭐 매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CFD도 레버리지가 한 250% 가까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담보 부적이 나오니까 매도가 나오고, 그거는 또 국내 투자자가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잡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CFD 계좌 반대 매매까지 어제 나오는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하락은 너무 심했어요, 그죠? 코스닥이 4%는 빠지고. 이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웠는데, 우리가 뭐 수급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전 그 투자 주체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중심이나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최근에 매크로 변수 일주일마다 체크는 하지만 계속 데일리로 체크를 하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금리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 가져왔고요. 그리고 어제 그 말미에 좀 이슈가 됐었던 실제로 S&P 500의 섹터별 이익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고 각 섹터별 비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말미에 또 우리나라 그 좀 많이 빠졌는데 PBR하고 ROE만으로 본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의 위치 이런 정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리하고 원자재인데 그래프만 보면은 지금 10년물하고 WTI하고 구리하고 대도 이렇게 났는데 대체로 다 하락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괄적으로 말해서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점은 연준에서 금리를 좀 호키시하게 올리고 호키시한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연준의 의도라고 하면은 좀 수요를 둔화시키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의도는 지금 시장이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어떠나 이런 그 우려들이 좀 계속 팽배하고 있는 과정 하에서 저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지금 수요 둔화가 상품 가격을 하락시키고 또 물가를 하락시켜서 금리 하락의 과정이 어느 정도가 진행될 것인지 연준의 의도가 시장에 잘 먹혀들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그 증언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경기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준의 의도가 시장에 좀 잘 먹혀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을 보시면은 최근에 3.5%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3.1%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 그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유가도 지금 120불까지 올라갔다가 100불 초반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1년치 그 차트인데 지금 최저점까지 빠져 있습니다. 한때 4.5불 밑에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4불을 깬 상태입니다. 4불 드디어 깨졌네요. 예, 3.9불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농작물의 대표적인 그 품목인 대두도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 그 하락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대체로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그 업종 그리고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성장주 네.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런 성장주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이런 급격한 금리 상승, 급격한 할인율로 인한 멀티플 축소라고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급격한 경기 침체 부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금리하고 원자재가 계속해서 하락 안정 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간 하락했던 성장주들 역시 실적 추세에 훼손이 없다면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내 말씀드렸듯이 이번 2분기 실적을 면밀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예. 국채 10년물이 다시 3.15 정도 빠지고 예. 이번 3.5까지 터치하고 내려온 게 헤드앤숄더에서 헤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WTI도 보니까 3월 초 고점 찍고 빠지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하다가 밀려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쌍봉치고 빠지는 모습이고 최근에 미국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예, 에너지 섹터가 빠졌다가 약합니다. 그저께 이제 반등 들어오는 척 하더니 예. 어제 다시 밀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물가 주범인 이 에너지 쪽이 예. 잡히는 것 같은 예. 부분이고 하여튼 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 예. 그때가 이제 저는 주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는 거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조금씩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진짜로 침체가 오면 또 연준에서 그간 올렸던 금리를 활용을 해서 네. 또는 다른 수단으로 또 그 침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어제 이슈가 됐었던 연초 이후 S&P 500의 각 섹터별 12개월 포워드 EPS 변화율인데 이 EPS 변화율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1년 후를 봤을 때 EPS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느냐 하향 조정되느냐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S&P 500 섹터로 보면은 S&P 500 지수상으로 보면은 연초 이후에 7.6%가 EPS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S&P 500에는 11개의 섹터가 있는데 가장 그 비중이 큰 섹터는 IT입니다. IT가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14%, 금융이 11%, 자유소비재 10.8%, 커뮤니케이션 9%. 그렇게 해서 한 4-5개 섹터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여율을 다 아시겠지만 비중이 높은데
수익 상승률이 높으면은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여율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 상향 조정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인데 올해 이 에너지 섹터에서 EPS 상향 조정된 것이 66.7%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3.0%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IT입니다. IT는 EPS 증가율이 상향 조정폭이 높았다기보다도 비중이 27%나 되다 보니까 상향 조정폭이 8.2%밖에 안 됐어도 전체 기여율은 2.2%입니다. 그 기여율 순서대로 보면은 산업재, 금융, 부동산, 소재 요 정도가 이제 전체 기여율로 보면은 0.3에서 0.7% 정도 기여를 했고요. 나머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이런 쪽에서는 0.1% 정도씩 했는데 자유소비재에서는 아마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 추정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까지는 기여율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섹터 내 비중은 10.8%로 무시할 수 없는 섹터인데 기여율이 없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S&P 500 섹터들 11개가 대체로 전부 다 기여를 상향 조정됐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 기여 정도는 섹터마다 다른데 에너지 섹터가 제일 크게 기여했고 네. 그 다음에 IT 섹터가 그 다음으로 기여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만 기여하고 나머지는 빠져서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확대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어제 우리가 추정한 대로 예. 에너지 섹터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예. 기여율이 딱 3% 정도 나왔고 예. 나머지 전체 7.6%에서 각 섹터에서 조금씩은 그래도 예. 이익 증가가 있었던 예. 거래요. 예. 재밌는 게 여기 IT도 이익 증가가 포워드 EPS 증가율이 예. 8.2%인데 엔비디아도 보니까 15%가 상향 조정이 상향 됐습니다. 조정이에요. 그래서 IT 섹터 잘 지적하셨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엔비디아, ASML 이런 종목들이 IT 섹터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10% 내외, 엔비디아는 15%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로 한 40% 이상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EPS 증가율은 15%인데 예, 주가는 40% 이상 빠졌으니까 그냥 멀티플이 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플의 조정이네요. 예, 멀티플이 한때 뭐 70배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7.8배 예, 정도니까 멀티플이 너무 과도했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좀 착하게 만든 그런 시장 조정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상반기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네. 상반기 정도 지나고 있는데 S&P 500의 EPS 상향 조정치가 7.6%인데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하반기에 7, 8% 정도 나온다고 볼 때 한 15% 정도의 EPS 상향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도 대충 한 2배를 곱하면은 연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정이 그 진짜로 맞는지 틀린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네. 닷컴버블 깨졌을 때는 실적 자체가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이 PER 자체가 이제 막 계산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들이었는데 너무 이제 멀티플을 우리가 어제는 S&P 500의 평균 멀티플 또 공부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비하면 그동안에 이제 뭐 70배, 60배
요거는 너무 심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준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은 너무 어닝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닝이 깨진 거는 보니까 아마존이 23% 올해 예, 맞습니다. 하고 메타, 스타벅스 예. 8%, 예. 메타도 한 9%, 예. 9% 정도 빠지는데 주가는 뭐 60% 빠지고 예. 타겟이 22% 조정했네요. 타겟도 얼마 전에 이제 주가 쇼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면은 미국 경험상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조정이 바로바로 나타나면서 예. 주가도 뭐 가차없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요. 예. 큰 종목 중에서는 또 언급 안 하신 것 중에서 월마트가 작지만 1.3%의 소폭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유가 상승하고 뭐 인건비 예, 뭐 그런 것 그런 때문에 부분들하고 조금 연관이 돼가지고요. 예. 주가 보면 뭐 이익이 한 30%씩 빠질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예. 그렇게 이익이 안 빠져요,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그 말씀하셨듯이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높아지고 네. 그에 따른 고멀티플을 가진 기업들이 이익이 탄탄하더라도 네. 멀티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물가의 주범이었는데 그 물가가 지금까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면 그게 지금부터는 반전이 되면 사실은 멀티플 조정을 크게 받았던 것들이 이게 훼손이 없으면은 사실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성장주의 멀티플에 있어서 할인율에 해당되는 금리가 우리는 고유가, 고물가 이게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 4.5% 만약에 이렇게 가면 성장주의 멀티플이 더 빠질 거다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최상무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요 부분이 이제 금리가 잡히기만 시작하면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가 떨어지기만 시작하면 2019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예. 금리가 10년물이 1.5%까지 쭉 빠져버리니까 S&P 500이 그때 28.8% 오르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성장주가 또 주도를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PBR하고 ROE로 본 코스피 밸류에이션 해오셨네요. 어제 그제 뭐 코스피가 좀 험악하게 빠졌는데 네. 미국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익의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요. 우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급하셨듯이 북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버는 대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거나 예. 또는 배당을 해서 다 나눠주거나 하면서 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ROE도 뭐 50%, 100% 이렇게 나오는 좀 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주주 환원이 좀 떨어져 있는 대신 예. 북 자체는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그 PBR하고 ROE 왜 ROE를 보느냐면은 ROE가 떨어지는데 PBR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PBR하고 ROE를 일반적으로 같이 보는데 보니까 대충 그냥 그 산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PBR이 그 ROE가 10% 정도 나오면 PBR은 한 1 정도 나와도 크게 이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증적으로 그 코스피 과간 12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황색으로 된 게 지금 ROE인데요. 그 ROE 10%하고 PBR 1배를 같이 동일선상에서 실선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주황색만 보면은요, 그 1배 미만 쪽만 보시면은 1배 이상 쪽만 보시면 1배 이상에서 PBR은 거의 1배가 넘었었어요. 예, 그렇네요. 거의 보시면. 그런데 PBR이 1배 미만에서는 주가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그러니까 ROE가 10% 미만에서는 PBR이 흔들흔들하면서 1배가 깨졌었던 적들이 덜어 나타나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딱 10% 정도 ROE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ROE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어제 그 종가로 살펴보니까 코스피의 PBR이 0.89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0.9가 깨졌네. 예, 0.9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금 ROE가 10%가 유지되는 한 PBR은 시간 문제이지 일배는 금방 회복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대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그 정점이 그 피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PBR하고 ROE로 본 국내 시장은 분명히 저평가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3프로에서 강원구 작가가 이 PBR 가지고도 예. 또 백테스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율 가지고 해보라고 했더니 환율에서는 결과치가 뭐 금융위기 다 포함해서 환율이 1250원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16% 이상의 수익률이 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PBR에 대해서도 강 작가가 PBR 1배 미만에서 샀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강 작가가? PBR 1배 이하에서 샀을 때도 상승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PBR 0.9가 깨지고 환율마저도 1290원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이제 뭐 싸고 비싸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싼 영역으로 와줬고 주가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환율도 만들어줬고 거기서 이제 최상무께서 지적하셨듯이 요 물가에 대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금리만 빠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자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